저는 이번 그 프로젝트 C, 세트에 관련한 프로젝트 C라는 그 대규모 프로젝트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관련 정책에 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전통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이걸 공모로 제작해서 전달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993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고 고려대학교로 오게 된 건 99년부터 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래서 26년, 그리고 전에 있는 대학에서 6년, 그리고 32년 동안 교직 생활을 건축과에서 가르쳤고 주로 이제 인간 건축 공간 내에서 인간하고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셨는데 세테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나 배경이 있으신가요? 내가 원래 전공을 한 것이 건축 중에서도 이제 분야를 좀 세분화하자면은 environmental psychology라고 하는 환경 심리라는 그런 분야를 전공을 했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 중에 그 영역성이라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세테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물들의 세상에서는 생존의 목적에서 그런 본능을 갖고 있지만 사람은 그거랑 조금 다르죠. 생존의 목적보다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개개적으로서 영성이라는 본능을 갖게 되는 거고 완벽성 개념을 가지고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런 개념에 흥미를 느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세트드 쪽으로 그걸 하신 것 중에서 특히 좀 인상 깊으셨던 사례나 현장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이제 수원의 지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동에서 월춘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그 뒤에도 또 여러 개의 그런 유산 사건이 수원시 그 근처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할 때 항상 대상지를 꼽히던 곳이었는데 결국 그 반대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동이 더 낙이 지킨다. 아주 위험한 지역을 낙이 지킨다는 그런 주민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고려대 법대 풍문쪽과 그쪽이었는데 거기는 그 학생들, 고대 학생들 동아리에서 서울도청에 제안을 해가지고 시작된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내가 이제 그 프로젝트의 MP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활발하게 협조적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한 2주 후에 갑자기 안 하겠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런 분들이 거기 이제 하수촌 원룸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지동하고 비슷한 얘기죠. 법대부문 완전히 위험하다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학생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완전촌 주인들이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부정적인 그 경험이었던 거였고, 내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 연구를 해왔던 부분이 범죄 데이터 없이 어떻게 지역의 범죄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을 거냐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트드 관련 프로젝트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범죄 데이터가 공개가 되잖아요. 네, 경찰에서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가 뭐 얘기를 하고 최근에 근거가 없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납득하지 않은 이유이긴 해요. 그래서 결국 세트드 사업의 핵심은 일단 그 지역의 범죄 위험도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 데이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 그거 없이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를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범죄 데이터 없이 여러 가지 사회인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근사하게 범죄 위험도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고 그게 뭐 여태까지 센터도 관련한 연구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 계획 개발이나 그런 분야가 세트 사업하고 혹시나 홍보를 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건축은 지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물 신축에 대한 심의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 예방 세트들에 대한 것도 보게 되고 화재에 대한 화재 시의 문제점에 대한 것도 보게 되고 뭐 아니면 교통 문제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세트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출입구를 줄여야 유리해요.
왜냐하면 혹시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통제하려면 이제 출입구가 너무 많으면 통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통제하기 유리해요. 사람들을 통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여러 군데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출입구가 하나는 그 앞에서 트래픽이 생기고 그럼 거기서 뭐 압사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피해가는 저는 없어요, 사실상. 적당하게 접촉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적당히 제출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외에서 진행된 스테드 사례 중에서는 뭐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걸좀 극복해서 성공적이었던 스테드 사례가 있는지. 그 네덜란드의 한 건축가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스테드 학회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사례예요. 그 네덜란드의 한쪽에는 뭐 바다인지 하천인지가 큰 강인지 뭐 바다인지는 적이 있고 거기에 도로를 두고서 여기 이제 기차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고급 지역이어가지고 밤 되면 이제 뭐 매춘부들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마약하는 사람들 돌아다니고 뭐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목이 꺼려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에 그 수변 공간을 조성했어요. 바닷가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데크를 갖다가 길게 설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수변, 우리나라로 지금 한강공원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런 류의 그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걸 거기 보기 위해 가지고 자주 오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범지됐던 그 이면 도로가 사람이 이제 항상 많은 그런 도로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매출보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정책 사업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가 소금길 막도구 연미동에서 진행한 소금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예방 프로젝트의 표시가 되는 우리나라에는 첫 번째인 그 프로젝트예요.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서울시 범죄 예방 디자인 그 위원회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 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기획 단계부터 계속 이 작업을 했는데 컨셉이 뭐였냐면 소금길 프로젝트에서 위험한 장소들을 그 안전지도 같은 걸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찾아내고 거기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소금길,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솔트웨이, 소금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평상시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장소들에 그런 운동기구들을 배치함으로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운동하고 이러므로써 이 소금길에 사람들이 항상 있게 하자. 그래서 그거였는데 난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 컨셉을. 왜냐하면 그 컨셉을 내가 만약에 뭐 대치동에서 하자 또는 뭐 개포동에서 하자 했으면 난 찬성을 했을 텐데 마포가 연미동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실제 나온 거 보면은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영세하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었고 거의 40% 정도가 밤 10시 이후에 비가하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어요. 당장 배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냐면서 담장 치라기 그걸 했는데 이제 담장 치라기가 거기서 왜 그걸 한 거냐면 마을 사람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담장을 칠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 동네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3세대 세트가 그거아니에요. 주민 역량 강화가 핵심이잖아요. 그런 주민 역량 강화를 하는 목적으로 다 같이 나와서 담장에 칠하자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배경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모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무슨 세트드 시범선만 한다 그러면 소금길로 변하는 거야. 와가지고 어차피 담장을 치는데 그래서 담장 칠하자. 근데 담장 칠하는 목적이 그냥 그게 세트드 사업의 목적이 돼버린 거야. 그거는 주민 역량 강화는 담장 칠하기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뭐 이웃집 돌봐주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 수 있는데 이건 마치 색칠하는 게 범죄 예방 활동인 걸로 알고 그냥 다들 이것만 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거는 뭐냐면은 이 지자체 서울시에서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거의 14억 정도의 예산을 내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지자체로 내려가면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할 수도 없어요. 지자체들은 아무래도 저쪽 지방의 지자체들은 기초지자체들 같은 경우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충분치 못하니까 뭐 1억 5천만 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칠하자, 또뭐 비용 적게 드는 그런 사업들, 공고 조정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요약해서 얘기하면 일단은 예산 부족과 지자체의 인식 부족. 두 번째는 그런 범죄 분석이 심층적으로 되지 못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가장 크고 추가 하나 더 정도 얘기하면 환경 디자인을 하는 업체들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문성이 많지는 않다, 높지는 않다 하는 점들이 문제점, 그 한계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다음 세대 세대들가 어떤 형식으로 발전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결국 그 1세대 세대들은 물리적인 거 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2세대는 물리적 플러스 사회적 의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세대들은 주민들 역량 강화 핵심 키워드로 하는 건데 결국은 현 세대가 뭐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옳은 방향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리적으로 자연적 감시 기회를 늘려놓고 뭐 출입을 통제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걸 24시간 들여다보지 않는 한은 범죄를 예방한다는 건 어렵죠. PC를 아무리 많이 달아도 그걸 24시간 동안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영역행위라는 게 영역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위, 다시 말해서 자기 영역이 침범됐을 때, 영역에 의해서 침범됐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행위, 이게 영역행위예요. 그런 영역행위를 하는 거는 결국 영역의식이 강했을 때 저한테 주민영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동생같이 본인 하도에 유대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적극 제재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목격해서 신고하거나 직접 제재하거나 하지 않으면 범죄는 예방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앞으로 그 3세대 세대들과 지금 이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